코로나 백신 특집 수업 시작합니다. 자, 앞부분에 가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뭐 굳이 일일이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큰 주체적인 얘기는 사설 시조에는 하면서 첫 번째 문장 정도만 읽어볼게. 욕망 결핍 및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토로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일련의 여성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이 작품은 사설 시조 중에서 여성들의 주체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작품들이 선별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제일 마지막 문장 이른바 웃음의 미학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해학과 풍자 이런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품들이 선별된 거야 라는 거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쨌든 작품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작품에는 한스마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있죠. 한스마, 새한스마. 작품 특성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숨아, 새한숨아,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자, 한숨을 뭐라고 불렀어? 너라고 불렀지. 일단은 한숨이라는 대상은 사람이 아닌데도 너라고 불렸으니까 무슨법 확인되시고요. 의인법 확인되시고요. 그 의인법을 통해서 한숨아,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라고 했는데, 참고로 이제 이거 문법 듣는 친구들은 알고 있죠? 주어가 2인칭이기 때문에 의문형 어미로 니은다를 사용한 거예요. 이건 의문문이야, 그치? 아닌 사람은 그냥 해석만 알아두세요. 한숨아, 새 한숨아, 너는 어느 틈으로 들어왔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한숨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좀 감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 거냐면, 너는 도대체 어느 틈에 들어왔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들어왔니? 그러면 이 한숨이 들어오다라는 개념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분명히 다른 게 맞죠. 원래 한숨은 내쉬는 거야. 아휴, 그치? 근데 이걸 한숨이 내 속으로 어느샌가 나를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의 인식을 보고 말 그대로 작가의 개성적 인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3이 잡히시고요. 자, 한숨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얘기는 잠시 후에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할게요. 자, 아무튼 너 어떻게 들어왔니라고 물어보면서 곰이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암돌적이, 숫돌적이, 배목골새, 뚝딱받고 하면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설시조 일반적인 특성 중에 하나, 뭐 열거. 그리고 이 열거가 과장된 열거이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태양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바를 하는 거야. 그냥 너 도대체 창문 틈을 통해서 들어왔을 텐데 그 창문에는 이왕이면은 격자무늬, 빗살무늬 장식이 되어 있으며 그 경첩은 좌우다지, 여다지 방식으로 되어 있고 미다지 슬라이드에는 실도 잘 되어 있어서 슬라이드도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하등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럼 선생님, 공의장지, 세사장지의 뜻의 해석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창문을 만들 때 필요한 부속품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것. 그리고 이런 부속품들까지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나열함으로써 뭘 불러일으켰다? 해악을 불러일으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아무튼 이런저런 요소들을 뚝딱 박아가지고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깊숙하게 채워놨는데, 병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이라 대대굴만다. 내 어느 틈으로 들어왔나. 무슨 소리일까? 지금 여기서 너를 막기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병풍도 쳐서 막아보려고 했고요. 병풍이 뭔지는 알고 있죠? 이게 주변에 어떤 테두리를 좀 시선을 차단해주는 프라이버시를 위한 장치. 아니면 족자를 부풀어 벌어놓기도 하고요. 어쨌든 너를 막기 위한 수단이야. 막을 수단들. 근데 그 수단을 어떻게 제치고 넌 들어온 거니?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는 중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대대굴 말하는데 내 어느 틈으로 들어왔니? 라고 말하는 말을 다시 한번 또 뭐해서 이번엔 반복도 했죠. 반복이란 표현법 정리합니다. 자, 의인, 열거, 과장, 해학, 반복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반복은 왜 하는 건데 리듬감, 강조 뭐 뻔한 건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어인지 너 온 날 밤이거든 잠 못 들어오느라. 너가 오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죠. 너라는 것은 단순히 한숨을 말하는 거고, 이 한숨은 정확하게는 화장을 겪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라는 의미가 될 테니,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상태, 사자성어로는 뭐라고 하지? 전전 반칙이라고 하죠. 네, 잠 못 들으니까 대굴대굴하는 태도.
자, 아무튼 전전만책하면서 어쩔 수 없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자, 이 모든 얘기는 네가 어떻게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자, 현실적인 상황은 뭐야? 내가 걱정거리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걱정거리 때문에 한숨을 짓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숨 짓는 건 난데 한숨이 어느 틈에 나한테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개성적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요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한숨과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대상, 맞니? 근데 한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시각으로 할 수 있거든. 그럼 우리는 이런 표현을 뭐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야? 시각적 형상화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지. 자, 이런 요소들은 잘 기억해둘 만한 가치가 있다. 자, 기본적으로는 사설시조의 이런 다양한 표현법들은 여러 번 나오는 것들이니까 약간 뭐 패턴화되어 있는 것들이 맞아. 근데 이 한숨아 새한숨아라는 작품에서는 이 개성적 인식, 시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꼭 나중에 기억이 났으면 좋겠다는 거. 오케이?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걱정되는 상황을 한숨이라는 대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화자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말하면 이건 맞는 선택지가 되겠지. 됐죠? 그런 것도 정도 첫 번째 작품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작품 넘어갑시다. 모시를 이리저리라는 작품이죠. 그럼 또 이 작품에서는 무슨 얘기하나 볼까요? 자,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아. 자, 잠깐 미안해. 참고로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한수반은 너 때문에 답답해 있는 화자가 등장한 건 사실인데, 이 작품은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러니까 이 작품의 어떤 뭐랄까, 이 문제 세트의 어떤 골 때린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제에 보시면 1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나의 화자를 여성으로 볼 때라는 조건을 달아버렸지. 출제자들이 왜 이런 말들을 달아놨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 1번 문제, 그러니까 나 작품의 경우에는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분명히 보기는 여성으로 본다면 주체성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말했으므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하지만 이건 어떤 뭐 문제를 내기 위한 장치와 툴 같은 것 뿐이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체크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갑니다.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자, 삼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그 모시 줄기라고 말하면 그렇지, 그 낫실들을 짜가지고 직조해서 옷감으로 만드는 행위를 삼는다고 표현하는 거야. 자,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서 두루 삼아 감삼다가, 그러니까 실을 막 삐글삐글 말면 하나의 가닥이 나오고, 그 가닥들을 여러 개 합치면 일종의 옷감이 만들어지겠지. 그 과정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서 가다가 한가운데 뚝 끊어지었어요. 자, 뭐 하고 있습니까? 모시를 삼고 있는데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왔죠? 그런 일이 벌어지자 호치 단순으로 혼발며 간발하라고 되어 있는데, 호치 단순은 이 두 개의 글자를 서로 바꿔보세요. 단순, 호치. 이거 뭐예요?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내주는 근거시어직. 단순 호치가 무슨 뜻이거든요? 단, 붉은색, 순, 입술과 호, 나란한 치, 치아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여쁜 여인들의 입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여성의 모습을,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나타낸다. 참고로 아름다운 여성 하면 요 부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뭐도 하냐? 섬섬옥수 이런 것도 쓰죠. 자, 아무튼 간에 그 뒤에서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호치단순으로 혼빨며 간빨아서. 혼빨며 간빨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혹시 그 실 가지고 묶고 풀고 하는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꾸 땡땡땡땡 땡기다 보면 쓱 하고 뜯어나가지면서 풀어지잖아. 참고로 그럴 때 이 두 개를 입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 묻혀가지고 이걸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비벼줘. 비벼주면 자연스럽게 또 붙어요. 실이 원래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거든. 그러니까 혼빨며 간빨다는 얘기는 이 실을 이겨내고 용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섬섬옥수라고 돼 있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섬옥수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화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시어다. 아무튼 그 끊어진 걸 뭐 하려고 해서 이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실이 중간에 끊어졌네. 이으려고 용 쓰는 중.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끝 마주 잡아 비벼서 이으리라 저 모시를. 참고로 도치법 정도 보이시죠? 이런 거는 뭐 그렇지. 모시라는 대상을 강조하고 싶었나봐. 그런데 마지막 이런 말을 했어. 우리도. 이게 심이지. 우리 도라는 말을 썼고, 도라고 하는 보조사가 사용됐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끊어진 실을
이으려고 하는 상황이 앞에서 제시된 걸 보았을 때 우리도 사랑 끊어져 갈 때 모시같이 이으리라. 그렇지? 우리도 이렇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됐죠? 여성 화자의 어떤 이별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작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상전개상에서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우리 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았을 때 끊어진 시를 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도니까 이거는 비유적. 그치? 비유적이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말을 쓸 수 있겠네? 유추와 같은 방식이죠. A가 그러하듯이 B도 그러할 것이다. 모시시를 끊어지면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끊어지더라도 노력하면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유추에 의한 전개 방식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어느 쪽으로 설명하든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작품까지 봤습니다. 세 번째 작품 어떤 얘기 나왔는지 봅시다. 이거 너무 유명한 작품 아니야 근데? 아마 내신대리나 이런 데 하면서 많이들 겪어본 작품일 거야. 자, 시어머니 며느라기 나빠 하면서 작품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제목 자체가 시어머니 며느라기 나빠라고 하는 말인 걸 보아서는 여성 화자의 시집살이의 서러움과 고충을 토로하는 작품일 거라는 거 예상이 가능하죠? 가봅니다. 시어머니 며느라기 나빠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오. 자, 시어머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런데 며느리를 말하는 거죠. 며느리가 나쁘다고 그렇게 발 덩덩 물어서 아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시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하면서 대화의 형식을 일단 차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앞작품과 달과의 차이점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다음 설명 읽어봅시다.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 값에 쳐온 며느리인가? 즉 당신 며느리 혹시 돈 주고 사온 사람이야?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빚 대신 뭐 데려온 사람인 것도 아니고 네가 뭐 돈 주고 사온 사람도 아니잖아 며느리가. 근데 밤나무 썩은 등거래 회초리나니 같이. 자, 회초리라는 비유를 쓰자. 이게 핵심이니까. 밤나무 썩은 등거리에서 난 회초리처럼 알살피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살피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앙상구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깡매 말하는데 막 짜증나는 그런 타입 있잖아. 오케이. 자, 알살피신 시아버님이 있어. 자, 지금 뭐가 나오고 있죠?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며느리가 시집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 먼저 시아버님이 계셔. 근데 시아버님은 해초리 같은 타입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꾸 매서워. 무섭지. 매서움. 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시아버지는 그렇고요. 두 번째, 볕쬐 쇳똥같이 되종고신 시어머님. 쇳똥입니다. 그 똥은 똥인데요. 소똥인데 볕을 쬐다는 얘기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상태겠지. 약간 우리 만지면 바스스 부러지는 그런 상태. 자, 쇳똥 같은 시어머님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냐? 까다롭다는 뜻이야. 이게 왜 까다로운 거냐고? 소똥인데 볕에 바짝 말랐어. 치우기 애매해. 그치? 차라리 그것도 짜증나는데? 질퍽질퍽하면 어쨌든 뭐 휴지로 말아서 버리기라도 하지. 이건 바스라지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컨트롤하기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다. 자, 그런 시어머니가 있고요. 3년 결혼 망태에 새 송곳 부리같이 뾰족하신 시누이. 자, 송곳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3년 겨루다라고 했을 때 겨룬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열심히 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로줄, 세로줄, 가로줄, 세로줄, 가로줄, 세로줄을 반복하면 직조가 되는 건데 이걸 3년 동안 짠짠하게 누른 거지. 그러면 이제 빈틈이 거의 없겠지? 근데 그거를 삐집고 나오는 송곳 같은 스타일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냥 뭐랄까 날카로운 성격이죠? 그렇게 송곳처럼 날카로운 성격인 누구? 시누이? 그렇지 시누이. 참 안 좋은 조건 다 가지고 있네요. 자, 시누이님. 그리고 당피 간밭에 돌피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당피다 돌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두면 좋겠어. 이 당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좋다, 굿이라는 상태야. 당피 간밭, 좋게 잘 가꾸어진 밭에서
돌피. 돌이라는 말이 어쨌든 여기서는 곡식에서는 쓸모없는 거잖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풀로 난 것처럼 샛노란 외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피똥을 누는 아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좋은 밭에 곡식들을 심었으면 그 녀석들은 그 영양분을 받아서 평평평평 잘 자라야 되는데 피똥을 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아프다는 거겠지. 오케이? 아픈 거야. 비실비실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연약하고 힘없는 거지. 그러면 이 시집살이가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잡히시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겠어? 이 며느리 남편이겠지. 그러면 우리 아들 아니지 잘못. 우리 남편이라는 새끼는 집안에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어쩌겠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시아버지는 맨날 하는 일마다 매섭게 굴고 시어머니는 막 까탈스럽게 굴고 시누이는 막 날카롭게 날 쪼고 미쳐버리겠는 거죠. 자, 지금 뭐예요? 비유와 열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거, 비유, 과장, 해약 맞잖아. 똑같은 코드지. 자, 아무튼 그런 아들 하나 둔 상태에서 건밭의 맺꽃 같은 며느리를, 자, 건밭의 맺꽃, 기름진 밭의 맺꽃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잘 자란 꽃이겠지? 그럼 뭐야? 이 집안에서 정상적이고 잘 되어 있고 똑바로 된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다 했습니다. 건밭의 맺꽃 같은 며느리를 이런 상자가 반대로 건밭의 맺꽃 같은 며느리를 두고 어디를 그렇게 나빠하시느냐 하면서 청자를 누구로 설정했고? 시어머니로 설정했고 그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는 며느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지. 근데 현실적으로 말이야 지금 이 내용이 진짜로 시어머니에게 누군가가 말하는 과정일까? 아마 그건 아닐 거야. 이 작품은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허탄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 아낙네들의 그룹에서 만들어진 노래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어쨌든 대화의 형식을 통해서 다양한 비유와 열거를 통해서 시집살이의 고충을 토로한 작품 시어머니 며느라기 나빠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작품 남았네요. 자, 마지막 작품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 읽어드릴게요. 저 건너라는 작품 자, 건너 hin어집은 요즘 왔으면 지금 우리 이런 작품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 여성들의 자유로운 마음을 발산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은 딱 요즘 노래 중에 이거 요즘 노래가 아니야. 뭐 적어도 최소한 이효리 정도까지 왔을 때 이효리의 솔로 앨범 나왔을 때 그 정도 레벨. 그렇지? Just 10minutes 내 것이 되는 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전에는 여자들이 10분이면 난 널 유혹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기 힘들었단 말이야. 가능하더라도. 그치? 근데 이효리는 대놓고 했지? 그래서 센세이셔널 블랙키를 일으켰고 지금의 어떤 걸크러쉬라는 어떤 원조를 만들었잖아. 딱 그런 거야. 여성들의 어떤 자유로운 욕망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 작품이야. 보자.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이 장미포도 얄밉대요. 시적 대상이 누구냐면 저 건너에 흰 옷 입은 남자예요. 대상을 잡았습니다. 근데 참고로 흰 옷만 입었는데 멋지려면 원빈 같은 거야. 원빈, 장동건 이런 타입 있죠? 그 흰 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그냥 너무 멋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흰 옷 입은 사람이 장미포도 얄밉대요. 그건 왜 얄밉냐면 작은 돌다리 건너 큰 돌다리 넘어 밥 뛰어간다. 바로 뛰어가는 곳. 오케이? 뭐야? 저 사람 뭐 무슨 밥이라도 빨리 먹으러 가야 되는 건지 막 저 돌을 퉁퉁퉁퉁 뛰어서 막 열심히 가고 있어요. 멋있어. 이런 거야. 이게 뭔가 건강미, 남성미, 그치? 비실비실한 우리 남편은 집안에 힘없어가지고 여보 밥 줘 이러고 있고, 그치? 맨날 운동하는데 배 이만큼 나와 있고 그런데 저기는 지금 막 조깅하고 있는 거야. 멋있잖아. 그래가지고 어디 가나 하면서 어허 내 서방 삼고라져. 내 서방이면 좋겠어. 라고 하죠. 대놓고 말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가 더 웃긴 게 진실로 내 서방 못 돼진대. 그럼 만약에 저 사람이 내 서방이 될 수 없다면 그러면 확 죽어버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죠. 덫에 님이나 대보라자. 뭔 소리야? 내 친구의 남편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자주 볼 거 아니야. 그렇지? 원빈을 내 옆에 둘 수 없다면 원빈이 내 친구 남편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난 친구를 보면 남편을 볼 수, 그 남편을 볼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뭔 소리? 어떤 매우 매력적인 남성에 대한 어떤 마음을 표현한 작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 이런 작품은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볼 만한 작품은 솔직히 말해서 아니잖아. 그치? 교과서는 우리가 보통 이 양반들의 정서를 다루고 있는 자연친화와 그다음에 물화일체의 정서, 유교 이념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만 많이 봤었는데 자
조선 후기로 넘어왔을 때 이 사선 시조의 시기가 되자 이제 여성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회화가 풍전하는 새로운 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면모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결론 내기 위해서 다양한 사선 시조를 들고 왔던 세트입니다. 자, 한스마에서 결론적으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를 말했어. 조심하실 건 우리는 보통 이런 작품들을 보면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하고 싶어해. 근데 이 작품은 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 없어? 몰라 라고 말하는 게 답이지, 그치? 님이라는 글자 쓴 적도 없습니다. 이 한스마에서 화제가 답답한 이유는 내 아들 때문일 수도 있어. 이 아들놈의 새끼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거지. 열받자. 또 한숨이지. 내 남편 새끼, 이 새끼도 지금 맨날 놀러만 다니고 집안일도 안 돌봐. 짜증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자, 아무튼 그리움이라는 고정관념 버리시는 것 주의하시고 다양한 표현력과 주의해 주시고 시각적 형성화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별을 막고 싶지 않아 하는 여성화자의 절실한 마음을 표현한 작품, 표준적인 작품. 세 번째에서는 여인들의 한많은 시집살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여성들의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작품들이 실려 있었다 라고 이렇게 쭈루룩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총 4작품 정도 봤고요. 자,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지금 다 풀진 않고 있습니다. 특히 좀 신경 써야 될 말이 있다면 1번 같은 경우에도 봐봐. 대상과의 비교, 2번 인격을 부여함, 3번 반어적 표현, 4번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여, 5번 행위를 나열, 점층적. 이런 키워드들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점층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지, 반어적 표현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물론 선생님이 지금 작품을 설명하면서 반어법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3번은 안 봐도 답이야. 근데 4번 사트지 보세요.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할 때 이거 어떤 말? 추상적 감정에 구체화지. 추상적 감정의 구체화는 만질 수 없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는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추상적 관념을 한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럼 선생님이 아까 시각적 형상으로 말했던 이것이 바로 추상적 관념 혹은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될 수 있겠지. 되셨죠?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해 놓으시고 정답에서 4번 잡으시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4번이 답인 거죠. 솔직히 이게 대놓고 나와버렸잖아. 이제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건 대상과 비교했다면 어느 부분이 어떤 식으로 비교를 했는지, 오케이? 또 인격을 부여했다면 의인법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 놓으실 거.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달려볼까? 9번 작품 세트도 끝냈고 뒤에 나머지 문제들은 굳이 건드리지 않을게요. 나머지는 해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라서. 자, 하나의 세트 마무리 짓고 다음 세트 달려볼까? 10번도 쭈루룩 달려가 봅시다. 으쌰. 잠깐만 영상 좀 끊어가자.